2차 대전에 유럽에 있었던 히틀러 전쟁은 어떻게 끝이 났는가? 예를 한번 여기 얘기를 읽어볼게요. 37페이지에 나오는데 1943년에서 44년 히틀러는 동부전선에서 러시아와 싸우기 위해 180에서 190개 사단을 투입했다. 그래서 서방연합국과 싸우는 독일군 병력이 4, 50개 사단에 불과했고 이탈리아에는 15에서 20개 사단이 고작이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까지 계속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소련 쪽에서 히틀러 병력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이쪽 노르망디 상륙작전도 성공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나중에 미군과 영국군을 상대로 전선 1마일마다 배치된 독일군은 소련하고 배치된 독일군 병력보다 서너 배가 더 적었어요. 그리고 사상자 수는 어땠겠어요? 전쟁 뒤에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44년 말까지 동부전선에서는 독일군 사상자가 274만 2099명이면 미군 전사자와 실종자는 41만 6천 명, 38만 3천 명이었어요. 소련군은 800만 명이 죽었어요. 800만 명. 죽거나 실종이 된 거예요. 그러니 소련군이 아니었으면 이때 히틀러를 이길 수 있었겠는가? 굉장히 불확실한 일이었죠. 히틀러는 어떻게 보면 유럽을 다 집어삼키려고 했지만 스탈린 입장에서는 방어적이었어요. 이쪽으로만 안 오면 상관없는 일이었는데 소련을 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2차 대전에 참전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면 2차 대전을 추모하는 행사 이런 걸 소련에서 해마다 크게 하잖아요. 전승기념일. 그러면은 우리가 볼 때는 그게 언제적 일인데 아직도 저래. 뭐 군국주의를 자랑하려고 저러는 거지. 실제로 800만 명이 죽거나 전투 중에 실종이 됐으면 집집마다 2차 대전에 사망하거나 실종한 사람이 없는 집이 없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러시아에서의 2차 대전 전승기념일은 굉장히 각별한 의미를 지니고 대국민적으로도 일반 사람들도 다 일반 시민들도 우리 집에서 일가 친척 중에서 2차 대전 때 사망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 집이 없으니까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얄타에서 일어난 3자 회담을 보다 보면 조금 이상한 게 미국하고 영국이 소련한테 좀 세게 말을 못하네 하는 대목들이 있어요. 그건 그만큼 전쟁에서 성과를 거둔 쪽이 소련이었고 소련의 협조 없이는 이길 수 없었고 미국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또 일본하고 태평양 전쟁이 남아있는데 소련을 태평양 전쟁에 참전하도록 하려면은 여기서 일정 부분 또 양보가 필요했던 거죠. 그런 여러 가지 정황에서 볼 때 이 4.5.6장에서는 스탈린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인 루즈벨트와 처칠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얄타 회담이 끝나고 나서 처칠은 영국에 돌아가서 프랑스 망명 정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이제 배신감이죠. 완전히 있을 수 없는 배신감이었죠. 그분들한테는 영국을 위해서 영국군하고 연합해서 그렇게까지 싸웠는데 영국군보다 더 잘 싸웠는데 처칠은 그 다음에 선거에서 지잖아요. 루즈벨트는 미국으로 돌아갔는데 이거 뭐 스탈린한테 다 양보해줬네. 유엔을 그래서 만들기로 했다. 하지만 미국에서 루즈벨트 지지자하는 조차도 아니 그 유엔은 너무 이상적인 거고 결과를 놓고 지금 폴란드 문제나 다 너무 양보한 거 아니야? 할 때 루즈벨트는 태평양 전쟁에 스탈린을 참전시키려면 어쩔 수 없다 이러면서 이제 무마를 하지만 반발이 있었죠. 그래도 미국은 이렇게 나와요. 이 얘기에 보면 미국은 1월만 해도 3거주의 협력에, 세 사람의 협력에 대한 만족도는 46%였지만 2월 말에는 최대치인 71%까지 높아졌다. 비슷한 비율의 미국인들이 전쟁 뒤에 50년간 평화로울 수 있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즉 루즈벨트의 협상에 대해서 지지를 하는 거죠. 그런데 정부 연구에 의하면 그와 동시에 크림반도에서 내려진 얄타 회담 실제 결정에 대한 대중의 무지는 심각한 수준이었다. 즉 잘된 것만 홍보를 하고 뭘 가지고 협상했는지는 미국 사람들 대부분이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미국인 8명 중 2명만이 얄타 회담 성명서에 대한 세부 질문에 답할 수 있었다. 미국인들은 대충 아는 것만으로 여론을 형성했고 루즈벨트는 이를 조작하는데 능숙했다. 루즈벨트는 처칠만큼 욕먹지 않는데 그거는 미국 사람들이 루즈벨트가 홍보를 잘한 것도 있지만 루즈벨트 정부가 미국 사람들이 얄타 회담 세부 정보에 대해서 대부분 잘 몰랐다는 거예요. 스탈린은
얻은 거 거의 다 얻은 것 같잖아요. 근데 스탈린도 돌아가서 욕을 먹습니다. 폴란드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그렇게 뭐 다른 세력까지 포함한 정부를 세운다는 것도 좀 못마땅한데 유엔에 대해서 미국이 원하는 걸 너무 다 들어준 거 아니냐. 대서양 헌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각자 원하는 나라를 자유민주 정부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보장해주면 결국 서구 세력이 동부까지 막 침투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서로 양쪽이 얄타 회담에서 다 협약을 맺고 끝났지만 각자의 나라에서는 불안한 동거 관계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나중에 또 냉전으로 이어지지 않나 싶은데요. 어쨌든 얄타 회담 안에서는 왕정주의자 처칠과 미국식 민주주의자 루즈벨트와 그 다음에 소비에트식 민주주의자죠. 볼셰비키의 그러나 민주주의자라고 하기에는 마지막 20년의 과오가 너무나 컸던 스탈린, 이 세 사람의 얄타 회담으로 우리나라는 이제 신탁 통치를 받으라는 얘기를 듣게 되는 거죠. 38선이 그어지고 나중에. 여기서 이 세 사람의 관계, 루즈벨트, 스탈린, 처칠의 관계를 볼 수 있는 대목이 어디냐면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처음에 이제 폴란드 문제로 서로 협상을 할 때 사장에 나옵니다. 건배를 하는데 모여서 만찬에서 112페이지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스탈린은 회담 첫날 국왕을 위한 건배를 거부해서 왕정주의자 처칠을 언짢게 했다. 유스포프 궁전에서의 만찬에서는 자신이 인민의 편이기 때문에 언제나 왕에 맞섰지만 이번에는 영국인의 국왕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높이 살 수밖에 없어서 왕을 위해 잔을 들겠노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왕을 존중하는 게 아니라 영국 인민의 국왕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높이 살 수밖에 없으니 잔을 들겠다. 근데 애둘러서 비꼬는 거예요. 아직도 여전히 왕정주의자인 영국 사람들이나 처칠이 좀 기분 나빠하니까 그 다음에 스탈린이 또 처칠을 전 유럽이 히틀러 앞에 바짝 엎드렸을 때 홀로 독일 앞에 맞선, 이건 맞죠. 세계에서 가장 용감한 정치인, 이렇게 또 다시 칭송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 칭찬해주면서 막 건배를 하는데 이게 얼마나 왕정주의자들의 마음을 건드렸냐면 나중에 마무리할 때 135페이지에 보면 이제 모든 협약이 대략 세 정상 사이에서 마무리되고 외무장관들이 문장을 만들기로 한 그 상태에서 이제 다시 파티가 열렸을 때 건배를 하니까 이렇게 했대요. 심사숙고 끝에 처칠은 국왕의 건강을 위해 건배를 할 때 스탈린의 깐죽거림을 피할 방법을 궁리했다. 그래서 세 나라 국가원수 모두의 건강을 위해 각각이 아니라 한꺼번에 건배하기로 했다. 일은 잘 풀렸다. 참석자는 유일하게 공식적 국가원수인 루즈벨트가 건배에 화답했다. 왜 루즈벨트가 공식적 국가원수냐면 루즈벨트는 대통령이잖아요. 근데 스탈린이 그때 소비에트 체제는 서기장이었다고요. 이렇게 그런 대통령이나 왕이 아니라 인민의 대표 서기장, 최고 비서인 셈이죠. 서기장. 그래서 이게 공식적 국가원수들에게 건배를 할 때 아마 스탈린은 해당이 안 됐을지도 모르는데 여기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왕에 대해서 하면 또 스탈린이 아직도 왕정주의자들인가 하고 이렇게 비꼴까봐 그걸 피했다 할 만큼 왕정주의자를 비꼬는 게 예민한 문제였던 거죠. 그거보다 또 재밌는 건 이 3, 4, 5, 6장을 읽어보면 루즈벨트가 스탈린하고 따로 이자회담을 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기를 보면 처칠과 루즈벨트 사이에서 미묘한 긴장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얄타 회담의 마무리는 자 우리 유엔을 만들자, 대서양 헌장을 발표하자 해서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국가를 만들 수 있다는, 정부를 만들 수 있다는 대서양 헌장에 우리가 다 동의하자 하고 모두 합의를 냈어요.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나라를 만든다는 거에 다 동의하자고 대서양 헌장을 내는데 이때 재밌는 얘기들이 또 나옵니다. 이때 재밌는 얘기가 제6차 본회담은 곧 연회장에서 시작됐다. 124페이지예요. 목요일에 이루어진 루즈벨트 스탈린의 양자회담에서 제외된 사실에 화가 난 처칠은 그 사이에 칼을 갈고 있었다. 처칠은 미국이 소련과 짜고 식민지와 독립국가 건설의 중간 단계인 신탁 통치를 통해 대영 제국의 상당 부분을 빼앗으려 한다고 의심했다.
자신은 미국과 신탁 통치에 대해 협의한 일이 없고 어떤 상황에서도 40~50개국이 대영 제국의 존재에 온갖 간섭을 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처칠이 퉁명스럽게 덧붙였다. 내가 총리인 이상 우리의 전통을 한치도 양보할 생각이 없소. 스태티너스는 미국이 염두에 둔 대상국은 일본이지, 즉 한반도도 포함되는 거죠. 영국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처칠을 안심시키려 했다. 처칠은 힌두 민족을 야만적 종교를 가진 야만인이라고 비하하며 인도가 독립할 가능성을 두려워했다. 전쟁으로 영국이 약해지면서 식민지 일부를 포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버러 공작의 후손인 처칠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처칠이 막 폭발을 해버리니까 의자에서 일어나 앞뒤로 걷고 환하게 웃으며 때때로 박장대소한 스탈린을 기쁘게 했다. 스탈린은 독립과 민족 자결주의 원칙이 모든 이에게 적용되어야 한다면서 정작 자기들은 예외가 되려는 동맹의 위선적인 모습에 즐거워했다. 이거는 미국도 마찬가지였어요. 멀로 독트린으로 유럽이 아메리카 대륙에 식민지하려고 하면 이거는 미국을 향한 전쟁이다 그랬지만 또 서방군은 예외로 하잖아요. 미국은 다른 곳을 식민지화했죠. 그러니까 영국도 자국 식민지는 빼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처칠이나 루즈벨트가 이렇게 자기 나라 영향권을 고집하니까 동유럽에서 소련 영향권을 만들어야 한다는 스탈린의 주장을 확실하게 반대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본인들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재밌는 대목이거든요. 이 신탁 통치 얘기가 뭐냐면 각 민족이, 각 나라가 자기들이 원하는 나라를 세우도록 합시다. 그런데 아직 국가가 바로 서기에는 불안정한 지역들이 있죠. 어느 쪽 세력이 갑자기 휙 가져갈까봐 불안한 지역. 그 나라가 과연 민주주의 정부를 잘 구성할 수 있을까 의심되는 지역. 이런 데는 우리 연합국들이 신탁 통치를 합시다. 그러다가 신탁 통치를 몇 년 거치고 이 나라들이 독립하도록 합시다. 이 나라를 식민지하겠다는 게 아니라 어느 한쪽 세력으로 가지 못하게 하겠다는 뜻이 더 강했죠. 이 신탁 통치에는. 이제 신탁 통치를 거부했을 때는 어느 한쪽 세력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그게 분단으로 나타났던 거고. 근데 이 신탁 통치가 왜 처칠을 격분하게 했냐? 얼마나 많아요, 영국의 식민지들이. 거기를 다 연합국들이 미국하고 소련이 같이 야 우리 신탁 통치하자고 들어오면 이건 안 될 일인 거예요, 영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길길이 뛰고 화를 낸 거죠, 처칠은. 얄타 회담의 속내가 그렇습니다. 그게 이 책에 좀 상세히 나오고요, 그 대목이. 오늘 1부는 이 정도에서 얘기하고요, 2부는 다음에 이어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